사실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미국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기 학부모들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기 교육 시스템이 너무 안 좋다고, 문제가 많다고. 근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와가지고 이제 교포 눈으로 보니까 한국 교육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정말 좋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들, 학원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부모들이 많이 이제 교육에 이렇게 좀 시간을 주니까 좀 올인 하잖아요. 학생들 교육을. 그래서 아이들 보니까 잘 배우고 있어요. 근데 교육 시스템을 생각하면은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메타인지는 아니에요. 교육 시스템은 보이는 인지거든요. 그래서 인지랑 메타인지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와서 이제 한국 부모들하고 교육 시스템을 비교하니까 솔직히 미국이 훨씬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인지도 문제 있어요. 학교들도 문제 많고 선생님들도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다른 뭐 문제들이 많지만 약간 뭐 경제적으로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뭐 학교가 돈이 너무 없어서 책을 못 산다. 아니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보니까 한국에 오니까 모든 학생들이 이제 다 홈스쿨 하게 됐잖아요. 근데 되게 좀 신기했던 게 홈스쿨 하고 나서 부모들의 그 불만이 어떻게 학습을 잘 할 수 있는지. 근데 미국은 아직까지 학습을 어떻게 잘하는지 아니고 지금까지는 랩톱 어떻게 줄 수 있는지 학생들한테, 아니면 와이파이를 어떻게 가서 신청해 줄 수 있는지, 이런 차이가 나니까 제가 뭐 여기서 뭐 교육 시스템이 문제 있다고 이런 거 절대로 말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을 아니까. 저희가 이제 3월 달부터 코로나 터질 때부터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많은 학생들이 자기 컴퓨터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컴퓨터랑 와이파이 있어도 한국 사람들은 되게 좋은 게 교육하고 학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집에서 이제 아이를 책상을 해주고 꾸며주고 조용한 자리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라고, 수업하라고. 근데 미국은 아직 이제 교육이 딱 1등으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학생이 집에서 이제 홈스쿨 하려고 하면은 뭐 형제들 막 뛰어다니고 부모들도 어디 갈 데도 없고 너무 좁고 약간 책상도 없고 되게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면은 너무 잘 돼 있고, 문제는 이제 메타인지예요. 그래서 메타인지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부모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런 거를 물어봐요. 우리 아이 메타인지를 키우고 싶은데 메타인지를 키워서 공부를 잘하게, 메타인지를 키워서 학교에서 1등하게, 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게 메타인지를 키우려고 해요. 근데 이게 약간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메타인지는 학습, 이제 공부, 학교 성적, 보이는 것을 키우는 거 아니거든요. 메타인지는 이제 생각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거울이에요. 엄마가 옆에서 아이 메타인지를 보려고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냥 아이가 멍하게 있을 때 메타인지를 사용할 수 있을 때가 많아요. 이제 부모들이 그럼 메타인지가 뭐냐고, 왜 필요하냐고 많이 궁금할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선은 한국은 인지가 벌써 잘 돼 있어요. 베이시스예요.
근데 메타인지는 인지에 대한 인지예요. 그래서 인지가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배운 게 있으면 그 배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요. 근데 그런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아무 knowledge가 없으면은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생각할 것도 없고 그런 메타인지도 없어요. 메타인지는 이제 정확하게 인지에 대한 인지지만 이 인지를 알아서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고, 예를 들어 시험 봐가지고 100점 맞는 거 아니에요. 메타인지는 이 인지 가지고 다시 보면서 내가 이걸 진짜로 제대로 알고 있나? 아니면 이것을 아는데 지금 까먹을 수 있나? 아니면 이게 질문하고 답인데 이 답을 알겠는데 이 답 말고 조금 무시하고 더 좋은 답, 더 좋은 길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근육처럼 메타인지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심플하게 말할 때는 메타인지 키울 수 있는 거는 아이가 실수로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실수를 안 하면은, 완벽하면은, 너무 완벽하게 뭐든지 안다고 생각하면은 다시 한번 인지할 필요도 없고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 없이 이 인지가 없어질 거라고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위험한 거는 너무 다 완벽한 인지를 알고 있을 때 나중에 답이 없을 때 이제 진짜 문제가 생기는데 답이 없는데, 그럼 자기가 그 답 없는 상태를 견뎌야 되는 건데, 메타인지를 그 전부터 사용을 안 했으면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거 새로운 질문이 나왔는데 나 답 모르겠는데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네? 그러면은 갑자기 포기하는 거예요. 좀 창피해지면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은 인지가 너무 완벽해요. 너무 완벽하고 학생들도 다 컴퓨터가 있어서, 스마트폰 다 있어서 검색도 되게 쉬워서 아주 빨리 실수 없이 아주 쉽게 답을 다 찾아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들도 너무 다 잘 돼 있어서, 예를 들어 이제 한국하고 미국 교과서 보니까 한국은 너무 잘 돼 있어요. 이런 리소스가 있잖아요, 학생들이. 근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아요. 모든 학생들한테 이렇게 워크북, 텍스트북 없거든요. 이제 부자 동네들은 있고, 근데 대부분 좀 리소스가 없는 학교들, 돈 없는 학교들은 없죠. 그냥 수업 시간에만 얘기하고 뭐 어떤 숙제를 내는데, 이렇게 딱 한국에 오니까 문제 풀 거 있고 답이 다 있어요. 아니면 답이 없어도 뭐 선생님이 도와줘요. 학원 선생님이 도와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지가 계속 키우는 거예요. 인지는 너무 좋아요. 여기 학생들, 한국 학생들 정말 똑똑해요.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되게 빨라요. 빠른 거를 키워서 메타인지한테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메타인지는 천천히 다시 바라보는 게 자기 자신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연구 볼 때도 제일 짧은 시간이라도 2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진짜 2초도 안 걸리고 답이 떠올려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시험 같은 것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시간 리밋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메타인지에서 좀 멀어지면서 약간 여기서 한국 학생들이 이제 되게 스트레스 받는 게 기계처럼 행동해야 된다고. 학습이 기계처럼 빨리 배우고 실수하면은 안 되고. 그래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을 배워가지고
자기도 이제 실수를 할까봐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크잖아요, 학생들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럴 때 가면은 답이 바로 없잖아요. 좀 어려워지잖아요, 공부가. 그때 이제 이런 완벽했던, 빨랐던 학생들이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창피해하면서 어떡하지? 이거는 내가 답을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특히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 또 부모 앞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공부하기 싫다고, 학원 안 가고 싶다고. 완벽하게 답이 나오면은 가겠죠. 그렇죠. 그런 스트레스가 없겠죠. 학습은 뭘까요? 학습은 느리게 생각 필요하고, 뭐를 알고, 어느 정도 알고, 뭐를 모르고, 지금 알아도 언제 까먹을 건지, 아니면 지금 이만큼 알면은 나중에 더 뭐를 배우면은 어떻게 변해갈 수 있는지, 이게 다 메타인지고, 그리고 오래 걸려요. 2초 걸리는 거 아니죠. 이거는 몇 주 걸릴 수도 있고 몇 달, 몇 년을 걸리는 게 메타인지인데, 메타인지는 또 문제가 많아요, 미국도. 왜냐하면 인지가 베이스니까, 인지가 있으면 메타인지가 이제 그 위에 좀 키우면 되잖아요. 근데 인지가 문제 있으면, 예를 들어 학생이 책은 글씨를 못 읽어요. 그러면은 그거부터, 인지부터 빨리 채워야 되니까 메타인지까지 이제 키우려고 거기까지 아직 안 갔어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물어보잖아요. 이제 이거는 스스로 하는 건데, 학습인데, 그러면은 학원을 보내지 말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대답해요. 아니, 학교하고 학원은 보내죠. 선생님도 좋고. 왜냐하면 인지를 먼저 얻어 가야죠. 인지를 다 얻어서 그 다음에 혼자서 공부할 때, 그때 이제 메타인지 사용하는 거예요. 메타인지를 기르는 거예요. 그 실수를 하면서, 어려워하면서. 근데 이제 또 학원 꼭 보내야 된다고 그런 말도 아니에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다 아이들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부모가 제일 잘 알죠. 예를 들어 이제 아이가 이제 메타인지를 키우려고 하면은, 그러면 학원을 안 보내면 그럼 엄마가 인지를 채워야죠. 그럼 엄마가 힘들죠. 그래서 그게 엄마의 선택, 그 부모의 선택이죠. 학교 학원을 보내면서 인지를 얻어가면서 집에 오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그거에 대해서 네 자신을 생각해봐. 지금은 아는데 나중에 언제 까먹겠어. 이런 거는 이제 메타인지 약간 트레이닝이죠.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사실은 메타인지가 처음부터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른들도 계속 메타인지를 키워야 돼요. 메타인지 연구를 보면은, 이제 연구식으로 보면은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모니터링이라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컨트롤이에요. 모니터링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거를 알고 있나? 이게 재밌는 건가? 이거 하고 싶은 건가? 이런 게 다 모니터링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판단하고 나서 그 모니터링 바탕으로 컨트롤 단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하는 게 이제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 이거를 공부하고 있는데 조금 어렵다.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의 행동에 나오는 거예요. 어린 애들을 보면은 모니터링, 연구를 보면은 모니터링은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렵고, 이거는 쉽고, 이거는 내가 알 것 같고, 이거는 아직 이해가 안 가고. 근데 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지를 몰라요. 그냥 어떤 때는 쉽다고 다 안다고 그러는데 더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시간 아까운 거예요. 네. 또 하나 문제가 컨트롤만 보이는 거예요. 부모한테.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를 보면서 안 좋은 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아이가 예를 들어 뭐 똑같은 책을 계속 읽어요. 아니면 똑같은 단어를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한테는 얘가 메타인지가 없구나.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엉터리로 공부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모니터링 부분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제일 어려운 거는 행동 컨트롤만 봐서 못 믿는 거예요, 아이를. 그때부터 이제 대신하는 메타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잔소리도 될 수도 있고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한테 이제 뭐 숙제 있어? 그러면 숙제 있어. 뭐 이제 숙제를 빼서 이제 가방 속에서 이렇게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도 부모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제 30분 동안 해. 그 다음에 엄마가 볼게. 얼마나 했는지. 이게 안 좋은 게 모니터링 하기 전에도 부모가 벌써 대신을 했어요. 그러면은 모니터링도 연습도 안 되고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거예요. 부모가. 네, 스스로 이거를 보면서 읽으면서 자기가 이게 어렵고 이거 쉽도 판단할 건데 자기가 틀릴 수 있잖아요. 어리니까. 근데 그 실수를 하게 놔둬야 돼요. 네, 놔두면은 배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조절이 옮겨가요. 계속 시프트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부모가 이거 1번부터 10번까지 해. 그럼 엄마가 볼게. 그러면은 애가 그냥 알았어. 그러면 딱 그냥 하고 10번 이제 더 할 수 있는데 10번에서 멈춰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리고 엄마 나 10까지 했어. 엄마가 봐줘. 그럼 엄마가 또 봐주는 것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 키우면서 애가 그럴 수 있잖아. 엄마 내가 숙제 다 했어. 볼래? 안 봐요. 엄마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어떤 때는 해. 막 내가 왜 봐야? 엄마는 내 숙제가 있어. 엄마 일이 있어. 그래서 엄마는 이거 계속 일해야 되니까 세린이는 아니면 기욱이는 너희들은 네가 했으니까 네가 채점해. 네가 다시 이제 판단하는 거죠. 다시. 이게 이제 컨트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골든타임은 진짜 어릴수록 더 좋아요. 어릴 때부터 메타인지를 이제 그게 조금 어려운데 키울 수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방해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은 아기 때부터 자라나요. 메타인지를. 왜냐하면 생각이잖아요. 실수하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아주 어린 아직 말 못하는 아기들도 이렇게 일어나서 조금씩 걸어가려고 하잖아요. 해보다가 넘어지잖아요. 계속 넘어지면서 점점 아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조금 걸어가다가 언제 넘어질 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그때 잡아요. 근데 엄마가 옆에서 계속 잡았으면 자기가 언제 넘어질 건지 언제 실수를 할 건지 몰라요. 그러면은 메타인지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정확한 나이가 없는데 미국 애들한테 나오는 연구를 보면은 중학교 때예요. 이제 미국에는 6학년이 중학생이니까 6학년 때부터 공부하는 것을 보면은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이제 컨트롤을 보는 거죠. 보니까 6학년 때부터 어른들, 더 나이 많은 어른들하고 비슷해요. 그 행동들이. 근데 초등학생들 보면은 아직까지 헷갈리고 어떤 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고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6학년,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은 아직까지 실수가 있을 건데 어느 정도 조금 그 스테이블 되는 거예요. 약간 컨시스텐트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벌써 시험도 많이 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도 실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초등학교 때 계속 100점 받았던 아이, 메타인지가 문제될 수 있어요.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시험은 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인데 그거를 이제 100점 맞으려고 빨리 다 외우고 부모도 옆에서 실수를 못하게 했으면 실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노력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많은 부모들이 리사 우리 아이 메타인지 어떻게 키워? 사실은 제가 제일 몰라요. 부모들은 좀 알 수 있죠. 조금씩 이렇게 가이드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일 잘 알 수 있는 거는 자기 자신. 아이가 이제 기르는 거예요. 자기 메타인지를. 그래서 이제 부모가 옆에서 조금씩 도와주면서 그리고 이제 둘 키우는 뭐 셋 키우는 부모들 있잖아요. 다 이제 알게 될 건데 모든 아이들이 다 너무 달라서 속도도 다르고 실수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관심 갖는 것도 다르니까 모든 것을 배울 때 학교에서 메타인지는 다를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답이 없어요. 언제 뭐 정확하게 나올 건지 언제 생긴 거지 다 달라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특히 여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저는 뭐 미국에서 영어 배웠으니까 좀 자연스럽게 배웠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영어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아직까지 영어 배우는 게 목표가 진짜 영어를 쓰려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시험에 100점 맞으려고 예를 들어 이제 단어들 뜻을 빨리 쓸 수 있게, 빨리 떠올릴 수 있게, 그리고 뭐 텍스트 같은 거 읽을 때 빨리 이해할 수 있게. 그런 거는 이제 이해를 해요. 한국에서 아무튼 아직까지 이제 시험도 봐야 되고 대학교 뭐 수능 같은 시험도 거기서 영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스트레스 받으면서 우리 아이가 영어를 해야 되는데 영어 학습하면서 시험도 잘 봤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영어를 이렇게 오랫동안 배우면서 진짜 영어 사용할 수 있게 말을 할 수 있게 미국 사람들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학습 방법들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시험 잘 보는 목표면은 그냥 빨리 외우는 거예요. 단어들. 그래서 예를 들어 책을 읽어줄 때 아이한테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 나오면은 그때 바로 멈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이 단어 알아? 이거는 이거다. 답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계속 멈추면서 단어에 집중하라고 하면은 크게 장기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두 개 다 중요하잖아요. 여기 한국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해요. 이제 단어도 알아야 되니까 단어 공부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근데 또 책을 읽어줄 때 다른 얘기 하나도 하지 말고 그냥 읽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책을 읽거든요. 읽어줘요. 큰애가 중학생이라도 어려운 책도 읽어줘요. 저도 알죠. 이제 우리 아이가 모르는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제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읽으면은 이 맥락이 있으니까 조금씩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단어 지금 엄마가 읽었는데 이 맥락에서 무슨 뜻일까?
모를 거잖아요. 헷갈릴 거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건가? 틀릴 수 있잖아요. 실수하게 되는데 책을 더 많이 읽으면서 또 나타날 거잖아요. 그 단어들이. 그래서 이게 오래 걸리면서 실수했으면서 학습인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너무 잘 배웠어요. 그게 메타인지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배웠으니까. 실수를 하면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밸런스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들이. 정말 어려워요. 저도 어렵고, 왜냐하면 저도 한국 엄마인데 미국에 살아도 애들이 모르는 단어 있으면 저는 아니까, 엄마는 벌써 알죠. 이 단어를.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막 빨리 배우게. 근데 그건 이제 메타인지를 생각하니까 참아야 돼요. 그 믿음을 이제 가지려고 용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큰 세 가지 착각이에요. 빨리 학습하기, 쉽게 학습하기, 그리고 실수 없이 학습하는 게 좋아 보이죠. 옆에서 보면은 아이가 너무 쉽게 빨리 실수 없이 하니까 천재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되게 똑똑해 보이고. 근데 이게 진짜 큰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장기 기억하고 단기 기억하고 이제 차이예요. 이게 되게 빨리 까먹을 수 있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더 위험한 거는 뭐든지 천재처럼 빨리 배웠으면 나중에 빨리 못 배울 때, 좀 헷갈릴 때, 그럼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실수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하죠. 실수를 많이 해서 보통 엄마고요. 그리고 실수를 안 해도 약간 급한 마음. 이제 메타인지를 까먹고 그냥 인지만 생각해서 아이한테 이렇게 말이 여기까지 나오려고 해요. 이게 답이다. 아니면 1시간 동안 해 이거를. 여기까지 나오려고 하다가 많이 이제 참아야 돼요. 저도 그거는 많이 참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뭐 시간도 없고 그럴 때 그냥 나와요. 이거 빨리 하라고. 왜 이렇게 안 해? 그런 것도 가끔 나오고. 근데 확실하게 학습한테는 안 좋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이제 그렇게 더 참을 수 있게 제가 이제 우리 애들한테 메타인지에 대해서 얘기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잘 알아요. 메타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받다가 애한테 이거 왜 틀렸어? 빨리 고쳐. 이렇게 나오면은 애들이 그래요. 엄마 메타인지 까먹었어? 이게 메타인지 아닌데 이렇게 말해가지고 맞아. 그래서 이제 먼저 참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생각하자.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신기한 거는 제가 처음 대학교 4학년 때 메타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학습 상황에서 보면은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메타인지 좀 있구나.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공부가 어려웠어요. 되게 좀 느렸어요. 그래서 책에 쓴 것처럼 제가 완전히 거북이었어요. 뭐 공부 못하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아무리 이제 한국 애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영어가 제일 큰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는 여기 한국에 오면은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요. 막 리사는 영어 너무 잘해서 좋겠다. 근데 저는 솔직히 평생 영어 못하는 애였거든요. 왜냐면 미국 사람하고 비하면은 백인들이 훨씬 잘하죠.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계속 한국말 쓰셔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유치원 들어갈 때 처음에 영어를 너무 못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바보구나, 너무 느리구나, 이거 이해를 못하네, 이거 단어가 뭐지? 그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애들도 놀리는 것도 있었죠. 너 이것도 몰라? 나는 좀
느리고 공부가 어렵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웠죠. 바보라고 생각해서. 근데 메타인지 알게 되니까 나 메타인지를 그래도 키울 수 있었구나. 왜냐하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 단어를 알 것 같은데 그래도 확실하지 않아. 왜냐하면 부모들한테도 도움 못 받아요. 부모들도 영어 안 하니까. 그래서 어릴 때 학습이 스스로 해야 됐었어요, 많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메타인지가 조금 잘 키우게 된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다르게 보면은 이제 메타인지는 그냥 학습 맥락에만 쓰는 거 아니거든요. 다르게 보면은 제가 메타인지가 되게 많이 부족했어요. 제가 내 자신이 누군지가 몰랐어요. 아이덴티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포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이제 마이너리티면은 내가 어느 정도 미국 사람인지 어느 정도 한국 사람인지, 그리고 이만큼 한국말만 하면은 그러면 내가 진짜 한국 사람 아닌가? 이제 뭐 영어로만 하면은 미국 사람인가? 완전히 내 자신을 생각하니까 그때 4학년 때 메타인지를 보면서 읽어보면서 첫 번째 느낌이 그거였어요. 내가 메타인지가 없구나. 메타인지가 부족했구나. 왜냐하면 내 자신을 좀 믿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 뭐 학생들하고 같이 학습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룹 스터디 있을 때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좀 자신감도 없었고 아니면 이 사람들 말이 더 똑똑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내 자신을 못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아이덴티티가 좀 없어서 나도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제 한국에 오면은 나도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친구들 사귈 수 있는 사람이다. 한국말 이만큼 할 수 있다. 이런 게 되게 부족해서 메타인지가 정말 몰랐어요. 그때 제 케이스가 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 쪽으로. 네, 그래서 보니까 메타인지 연구하기 시작했던 이유가 사실은 부족해서 그랬던 거예요. 너무 신기했었고 막 제가 이제 내 자신을 찾고 싶었어요. 진짜 내가 누군지. 그래서 자신감을 찾고 싶었어요. 미국에서 연구하면서 그런 쪽으로 메타인지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내 자신이 누군지 계속 이제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근데 한국에 오면은 학습이에요, 다. 책 처음에 쓸 때도 그 제목을 써야 됐었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냥 메타인지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출판사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아무리 이제 메타인지가 뭔지 몰라서 학습법이 이제 좀 심플해서, 그리고 학습법에 이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도움되니까 메타인지가 그렇게 돼가지고 네, 그렇게 됐어요. 근데 메타인지는 어릴 때 좀 이렇게 스스로 실수하면서 배워가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진짜 혼자 답이 없을 때 해결을 해야 될 때 문제를 그때 학습이 잘 된다고 믿어요. 이런 거는 진짜 어렵고, 왜냐하면 진짜 다른 사람 메타인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황마다 달라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메타인지가 좋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때 메타인지를 사용 잘했구나. 메타인지가 있어서 용기를 냈구나. 자기 자신을 믿었구나. 이런 이제 상황마다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 뭐 평생 인생 전체 보면은 이 사람이 메타인지가 좋다 그런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런 거 있거든. 이제 여자니까 한국도 그렇고 특히 미국에도 그런 문제가 많은데, 미국에서 약간 그런 이제 불안한 거 있잖아요. 스템에 대해서 뭐 과학, 수학 이런 거에 대해서 여자들이 자기가
못한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더 안 좋은 거는 그냥 타고난 거. 남자들이 더 똑똑하게 타고났다, 여자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한 여자가 그거를 견디면서 넘어가면서 그래도 나는 이거 배울 수 있다. 과학 배울 수 있다. 뭐 수학 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좋은 메타인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메타인지가 용기예요. 이제 이만큼 사람들이 다 너는 여자니까 여자들은 수학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못했을 건데, 근데 조금 그래도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나 이거 배우고 싶다 하면서 그리고 노력해야 될 거라고 인정하면서 해냈으면 그게 좋은 메타인지라고 생각해요. 많은 부모들을 만나면서 그런 거 느꼈어요. 벌써 되게 많이 스트레스 받아요. 이제 불안한 게 생겨요. 특히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점점 그런 대화가 많이 나와요. 우리 애가 어떤 학교 다닐 건지, 그리고 뭐 영어 학원 다닐 건지, 그리고 좋은 데 다녀야 되는데 이사 가야 되는데 이런 이제 학습에 대한 불안함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제 연구에 많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부모의 불안한 거를 다 알거든요. 다 배워요. 네, 그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 학습을 잘 키우려면은 그 불안한 것을 이제 피해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자기의 불안한 것을 조금 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자기 메타인지를 키워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기 자신의 믿음이잖아요. 그 불안한 게 나오는 게 자기가 못할까봐, 자기가 뭐 좋은 학습 방법을 못 찾을까봐, 자기가 아이 인지를 못 채울까봐, 그런 불안한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애가 보이는 거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스트레스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완벽하게 다 이제 완성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학습할 때 그게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아주 안 좋은 거잖아요. 되게 아픈 거잖아요, 스트레스가. 그리고 뇌를 쓸 수도 없는 그 상황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것을 그거를 생각하면은 너무 슬퍼져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나의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의 그 메타인지를 키우려고 보다는 엄마 내 자신을 키우자. 그러면은 제가 학습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실수만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게 좋은 방법이고, 이제 아기가 어릴 때부터 부모들도 자기 학습, 자기 실수들 그렇게 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살게 될 거고 아이의 메타인지도 자라날 거라고 믿어요.